만화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. 한국만화영상진흥원. 여러분은 예술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고상함? 우아함?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 참신함과 독창성 그리고 도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. 그만큼 예술가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창조하는 도전적 시도가 중요한 직업이겠죠. 안녕하세요. 김태훈입니다. 오늘은 독립만화를 주제로 한 지원사업 작품들 중에서 아티스트라는 작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술가들의 허영심과 실상을 참신한 방식으로 풀어낸 만화인데요. 아티스트의 마영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티스트를 만든 만화가 마영신입니다. 자, 아티스트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, 곧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또 선망하는 직업이고 또 되고자 하는 어떤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 만화의 톤은 사실 저는 첫 장부터 이제 뭐라고 할까 좀 당황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아티스트라고 이제 스스로를 명명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어떤 그 피곤함 혹은 찌질함으로까지 이야기되는 그런 아주 사소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었거든요. 제 만화를 25살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예술 분야의 사람 만나면서 되게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봤죠. 그래서 저 그걸 할 때마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. 네. 적고 그러다 이게 응축돼가지고 저한테 어느 날 이제 발효가 다 돼서 세상에 내놔야겠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한 어떤 영화 감독의 영화를 보면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었어요. 충무로 쪽에. 그 감독님과 술 먹으면 다음 영화에 자기가 등장한다고. 그만큼 이제 어떤 현실적인 그 예술가들의 모습들을 이제 작품 속에 담아냈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중심물인 세 명의 그 예술가들, 작가가 있고 또 이제 음악가가 있고 화가가 있는데 이 세 명이 완전히 한 사람을 모델로 한 건 아니지만 여러 예술가들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캐릭터에다 이제 녹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사람이 그 상황을 쳐다보는 어떤 시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연민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약간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톤에 가깝습니다. 그런 시각으로서 그 모습을 좀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? 일단 까줘야겠다. 일단 까줘야겠다. 이 사람들의 욕망을 좀 구체적으로 까면서 대신 좀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막 무작정 까지는 않거든요. 네. 다 희망을 마지막에 다 주거든요. 네. 사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에게도 뭔가 내일이 좀 있다는 것은 작품 속에다 좀 그려넣으려고 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안 되는 친구는 이제 그 뮤지션 마음가짐이 안 좋으면 결국에 끝까지 안 되는 제가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죠. 그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제 세계관에 있어서는 결국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 뮤지션은 하여튼 나쁜 놈이잖아요.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하여튼 엿먹이고 이 예술 이쪽에 작가들에게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초반에 그거를 싹 잊는 친구들이 있어요. 혼자 스스로 됐다고 생각해요. 또 그런 친구들 꼭 제가 볼 때 안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.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의 사회적 도움이 있는데 자기 혼자 달렸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. 자, 이런 작품들을 이제 기획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안에 이제 숙성이 된 뒤에 그걸 세상에다 내놓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기획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려보자라는 게 아니라 작가라는 어떤 존재들은 세상에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이제 구상을 하신 건지. 한국 예술판의 문제점 같은 것들 이제 뭐 음악 노래방 저작권 문제 그거를 뭐 기사화 된 적이 있긴 한데 아무도 뭐 해결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주인공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해를 좀 나쁘게 좀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의도치 않게 어떤 것들이 생기더라고요. 캐릭터가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게 독자들의 좀 힘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좀 재밌게 마무리된 만화. 그만큼 이제 원래 의도하셨던 바도 있지만 그 캐릭터가 이제 생생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자기 힘을 가지면서 이제 작품 속에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.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결국 이제 각기 다른 어떤 입장과 그 상황들에 처해 있는 세 명인데 여성들을 만나는 장면에 가게 되면 그 자신의 어떤 치졸함의 끝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해요. 제가 그런 장면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예술인에 떠들면서도 결국 인간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구나
이런 어떤 씁쓸함도 느껴지게 됐는데 그 장면을 이제 그리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실제로 뭐 보신 일이 뭘 생각을 해요. 그냥 주변 형들 막 하는 행동도 보고 참 찌질하다 그냥. 제가 막 소개팅도 해주고 자리 만들면 그 여자분들과 연락 끊기게 되는. 저는 그 중간에 분명히 어떤 작가님이 가진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아주 싸늘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으로서 좀 순화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는데. 실제는 끔찍하죠. 근데 만화로 그럼 좀 재밌잖아요. 만화 캐릭터들이 행동도 좀 제가 좀 재밌게 연기를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볼만한 거지. 실제는 참 끔찍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작가로서 그러면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좀 힘을 주고자 했다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장면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. 곽병수의 길에서 이제 신등령 이 출판사가 굉장히 잘 되다가 망해버리고 소문이 이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소문도 없고 모두가 욕하고 있을 때 곽병수는 이제 너무 욕하지 마라.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 쓰이는 거죠. 어느 날 딱 폰을 보니까 이제 신등령 작가 신작이 나왔는데 소리 소문 없이 나갔는데 평단의 너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린 거죠. 같은 예술가로서. 막 자기도 밑바닥인데 지금 이 등령이는 망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고 변화하는 계기를 얻은 거죠. 곽병수의 길은 아티스트 1, 2권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저한테 개인 전시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곽병수가 현실로 튀어나와서 미술 전시를 하고 그 만화의 끝부분을 이어서 원래 아티스트 결말이 거기서 원래 끝이었는데 또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만족스러운 이야기. 한 40대, 50대 되면은 이렇게 잘 나가도 망하기도 하고 애초에 잘 나가지도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남 욕하고만 사는 예술가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때 어쨌든 이 곽병수가 자극을 받고 이 추락한 이 신등령이라는 예술가의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. 나도 할 수 있겠다.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요? 작가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. 만화가가 되시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? 어릴 때부터 저는 만화를 되게 잘 그렸고 근데 만화가 해야겠다는 건 없었어요. 근데 영화 미술을 할 때 제가 영화 미술. 미술 스텝이었는데 그때 얘기를 이제 서울 올라와서 친구들한테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. 술 먹을 때보다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. 뭔지. 근데 만화로 제가 그냥 공장 다니면서 산업체 다니면서 이제 50페이지라고 생각도 안 하고 막 만들다 보니까 50페이지가 됐어요. 그걸 보고 친구들이 네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. 그 만화 그때 꿈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블로그나 막 올리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. 어떤 내가 세상에다가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방식은 이제 언어가 아닌 어떤 만화의 형식이다.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내 이야기를 명료하게 이제 알아들으니 그것이 나의 방식이다. 이렇게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 또 계기가 되셨다. 저는 사실 이제 작가님이 만화를 보면서 가장 그 큰 장점이 뭘까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관찰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디테일한 측면에 있어서 그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어떤 기능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기능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라든지 묘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어디서 나는 냄새지? 내 냄새인가? 뭐 이런 대사를 혼자 날린다든지 평상시에도 늘 꼼꼼하게 뭔가 이렇게 쳐다보시고 또 생각들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? 제가 만약 지금 뭐 연재할 때 1월 달에 뭐 약간 스릴러, 살인 스릴러면은 계속 그거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눈에 띄어요. 걷다 보면. 그래서 뭐 신호등 봐도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리다 빨간불이 탁 튼데 살인 예고 같은 거예요. 그거에 관련된 거면 자꾸 보이는 거죠. 이렇게. 제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. 다음 계획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살인 스릴러를 기획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뭐 계획이 있으셨어요? 뭐 어떤 작품을 보다 다음 작품 이런 거를 좀 해봐야겠다. 저는 그 동네 지나가는데 좀 이상한 사람 자꾸 저랑 엮이고 그러는 거예요. 뭐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 오게 우리 집 개한테 못 오게 이렇게 다리로 오지도 못하게 막으면 와가지고 우리 개한테 뭐 하냐고 막 뭐 위아래로 패션이 되게 웃겼어요. 근데 그건 만화의 반전이니까 말할 수 없고 동네에 지나가는데 경찰서가 이렇게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아저씨가 경찰서 안에 그 문 앞에서 유리 문에서 계속 어디를 보는 거예요. 쥐잡듯이. 눈을 따라서 쭉 봤더니 이상한 괴인이 백미러를 이렇게 보고 중얼대고 있는 거예요. 영화 한 장면 같아서 제가 뒤따라가면서 그 사람을. 근데 그 사람은 뭐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되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미친놈 같지만 그게 별게 아닐 수 있고 저 멀쩡한 저 여자가 굉장히 미친 여자인데 이 동네에는 그냥 미친 사람이 많은데 이게 미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까? 그래서 뭐 와서
어떤 이야기를 막 해야겠다. 근데 이걸 막 만화적으로 재미도 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만들었죠. 아니,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재밌네요. 확실히 이제 캐릭터가 있는 어떤 힘 같은 게 있고 또 거기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거기다 이제 작가님 상상력을 더하게 될 테니까. 자, 오늘 이 시간이요. 만화영상진흥원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된 작품과 그 작품의 이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니까 만화를 꿈꾸는 이제 후배들에게 뭐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, 그것이 꼭 뭐 격려가 아니어도 됩니다. 현실적인 이야기도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를 좀 해주시고. 일단 저는 만화가도 후배라고 생각 안 하고 음.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고 뭐 20대나 저나 뭐 그냥 동료지 뭐 그런 게 어딨어요. 예. 그냥 자기가 계속 부딪혀서 해야지 그거를 뭐 명언들 다 찾고 뭐 이런다고 뭐 그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결국은 그런 거네요. 어떤 비법이라든지 그런 하나만 알면 되는 모든 요령이 있겠느냐.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. 예,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네요. 그러면 이제 독자분들에게는 한 번쯤 그래도 실마리나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아티스트라는 작품을 이제 보시게 될 독자분들에게 뭔가 이야기 남겨주실 게 있더라면 뭐가 있을까요? 끝인사를 겸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. 근데 이 요즘 독자분들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니 어쨌든 이제 막 가볍게 즐기러 오는 건데 아티스트 자체가 되게 장벽이 높거든요. 네. 뭐 예술 뭐야, 그림체 뭐야, 안 봐. 그러니까 좀 나이대가 있으셔야 돼요. 이거는 보려면 사회초년생이고 뭐 이런 거 잘 모르면 너무 재미없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안 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30대 넘어갔을 때 30대 일단 기본 넘어야 된다. 사회생활하다가 너무 막 꼰대도 많이 만나거나 막 너무 많이 여기저기 치이고 그럴 때 한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. 작가님한테도 대가의 냄새가 나는데요. 예전에 그 마크 노플러라고 하는 한 아티스트가 그 선생님 앨범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이 난해한 걸작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한단 말인가 하면서 막 화를 냈다고 하던데 아마도 작가님의 이 그 작품도 저는 이제 미리 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나이가 좀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웃음과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은 독립 만화를 주제로 한 지원 사업 작품들 중에서 아티스트라는 작품을 만들어주신 마영신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해요. 많이 연결해 주고 잘 되면 좋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잘 된 경우도 책 나오고 연재도 시키고 제가 그게 레이블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도와줘서 살아나면은 굉장히 기쁘죠.